7. 근초고 왕의 평양성 점령과 황해도 재령 천도. 개왕이 죽은 후 비류왕의 둘째 아들 근초고가 입했다. 근초고 왕은 비류왕의 둘째 아들로 그는 체구와 용모가 매우 훌륭하고 먼 앞일을 예측하는 식견을 가졌다는 것이다. 2년 춘 정월 천신과 지지에 재지내고 진정을 조정좌평으로 임명하다. 진정은 정왕후의 친척으로 그는 마음이 고약하고 사나우며 매사에 가혹하고 상세하며 권세를 믿고 나라의 것을 사사로이 하니 나라 사람들이 미워했다는 것이다. 21년 춘 3월 신라에 사자를 보내 화호하다. 23년 3월 1일 일식하다. 신라에 사자를 보내 양마 2피를 증정하다. 24년 9월 고구려왕 사유가 친히 병 2만을 이끌고 칠양에 주둔하고 병을 나눠 민호를 침탈하다. 칠양은 오늘의 황해도 백천지방이요 이때 칠양은 고구려의 영토였다. 백천읍 북쪽 20리 지점에 치악산이 있는데 이 산이 매우 험고하며 백천지방과 백제국의 북경선인 예성관과의 20리의 근거리다. 근초고 왕이 태자 근구수에게 병을 줘 고구려군을 격퇴하라 했다. 근구수가 반월량의 바야흐로 고려군과 싸우려 할 때 구신 기기가 찾아왔다. 기기는 본시 백제 양마관으로 일찍이 왕의 승마의 말굽을 손질하다가 상처를 냈으므로 벌을 겁내 고구려에 들어가 벼슬의 종군에 온 자다. 반월량은 치약과 새를 다투듯 맞서 있으므로 동국여지 승람의 편자들은 치약, 토산, 쟁, 상하라 쓰고 고려조의 유원도는 도산과 반월광은 우리나라 중흥의 땅이라 그곳에 전도하면 7년 이내에 북방 오랑캐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고 상소하니 의종이 받아들여 그곳에 중흥전을 지었다는 것이다. 기기가 태자의 고해에 가로되 지금 고구려의 병원이 많지만 모두 세를 가시하기 위한 오합지 중이요 참으로 용감한 자는 적기군 뿐입니다 했다. 태자 근구수가 적군을 집중 공격하니 고구려군이 대패했다. 이 전투에서 백제군은 고구려군 5,000명을 사로잡고 승승장구해 수곡 서북인 곡산까지 공취했다. 신계를 입수하면 곡산은 불과 40리요. 곡산에 들어서면 평양으로 직행할 수 있는 수로를 얻게 된다. 곡산군 동은 마식령산을 경계로 해 함남 덕원군과 인접해 있고 서는 평안남도 성천군과 이웃해 평양성이 불과 200리다. 대동강의 유인 남강이 군의 중앙부를 관류해 대동강으로 흘러든다. 곡산군 천군 만악에 둘러싸인 고산의 분지로 보기 드문 천허밈에 이색은 이곳을 곡산 장제 만산중이라 했다. 곡산은 또한 고산지대로부터 흘러내리는 수많은 소류들이 분지에 모여들어 대동강으로 흘러들어가므로 동국여지 승람의 편제들은 만절소류 입대동이라 했다. 백제국은 이제 남에서는 평양과 300리 거리의 요홈인 치양을 점령해 북상을 도모하게 됐고 동에서는 검각의 험에 운거해 수사로서 평양성을 내리칠 이세를 갖추게 된 것이다. 11월 한수 남쪽에서 대열병식을 거행하고 군중에서 쓰는 온갖 기의 색깔을 황색으로 하다. 비류왕이 황하 이북의 하북성 지구를 점령한 지 이미 반세기, 군기의 색깔을 황색으로 한 것은 황하의 황을 상징한 것이다. 백천 패전 후 3년 만에 고구려군이 대거 출동해 백제군을 습격하려 했다. 정보를 들은 근초고 왕이 패수상에 복병했다가 불의의 공격을 가하니 고구려군이 패주했다. 이 기록이 말하는 패하는 평양성 동쪽 200리 지점인
대동강의 중류였을 것이다. 당장 이세적이 고구려를 토멸한 후 대동강을 폐수라 개호했음에 삼국사기의 편제는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는 폐하라 했는데 3년 전부터 백제군이 예성강 북쪽 20리 지점인 치양을 점령하고 있으며 고구려군이 예성강에 침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근초고왕은 전비를 갖춰 이에 10월 태자 근구수와 함께 정병 3만 명을 발해 수륙 양면으로부터 기고당당하게 평양성으로 쳐들어갔다. 이때 전투 상황을 삼국사기는 다만 고구려 고국원왕이 힘을 다해 항전하다가 유시에 맞아 죽다 했을 따름이다. 평양성은 3면이 넓이 700m에서 1000m에 달하는 수심의 대동강에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높은 금수산이 포옹하고 있는 등 그 험고가 이름난 도성이다. 아무리 백제군이 강하다 해도 한 가닥 남로로만 쳐들어갔다면 그와 같이 용이하게 함락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러나 곡산지방에서 주사를 발해 가만히 어둠을 타고 들이닥치면 막 바로 평양성의 동쪽 북부에 도달하게 된다. 이제 고구려 고국원왕은 동쪽으로부터 순류를 타고 들이닥친 백제 수군과 남으로부터 올라온 백제 보기의 협공을 받아 그와 같이 무참하게 패한 것이다. 이 전투 결과로 고구려는 그 국토를 북만주 지반현으로 옮기고 백제군은 그 수도를 황해도 재령으로 이도했다. 이도 한산을 북한산으로 보는 측도 있으나 만부당하다. 평양까지 진출한 백제국이 무슨 필요로 지척에 북한산에 이도한단 말인가. 단제도 이 대목의 한산을 재령이라 했다. 동국여지 승남은 재령읍 북쪽 2km 지점에 장수산이 있고 이 장수산을 중심으로 석축에 장수산성이 있는데 성의 둘레가 8,915척이요 높이가 9척이며 지세가 험하고 낭떠러지가 높으며 그 성 안에는 7개 우물이 있고 군량 창고가 있다 했다. 황해도 재령은 한성과 평양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되 북방은 험구한 장수산이 옹위해 있고 서남으로는 재령강이 흘러 서해로 들어가고 재령강 유역에는 옥야의 재령평야가 펼쳐 있다. 고구려를 도모하는 백제 근초고왕은 이 군영적인 임시 수도로서 황해도 재령을 택한 것이다. 고구려의 선공으로 벌어진 치양 및 평양성 대전은 격동하는 동북아의 정세에 입각한 것이 즉 고구려는 백제 고이왕 12년 형주자사 광구검의 공격을 받아 반세기간 곤경에 빠졌다가 영주 미천왕의 등장으로써 일시에 국세를 만회했다. 그러나 미천왕이 별세한 후 고국원왕이 모용과 대결하다가 참패해 국토가 극도로 축소됐으며 고구려가 국력을 기울여 백제국을 공격하는 것은 북녘에서 어렵게 된 이 나라가 그 활로를 남쪽으로 개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고구려가 연패해 평양성이 함락되고 이 멀리 북만주 지반현으로 이도하게 된 것이다. 근초고왕의 재령천도, 곡산지방까지의 점령은 백제 사상 그 북쪽 경계선이 가장 팽창된 구간이다. 즉 이때 백제국의 북쪽 경계선은 동은 함경남도와 인접한 곡산지방을 한계로 하고 북은 수안군, 서흥군, 봉산군, 황주군을 한계로 하고 서는 재령강과 대동강이 합류하는 황주군, 삼전면, 절도리에까지 뻗쳤다. 27년 추 7월 지진하다. 28년 춘정월 사신을 동진에 보내 교관하다. 추 7월 청몽령에 성을 쌓다. 청몽령은 개성 송악산이다. 이때 독산 성주가 300명을 거느리고 신라로 달아났다.
동국여지 승남에 독산이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산은 어느 독산성을 말한 것인지 미상이다. 30년 추 7월 고구려군이 수곡성에 쳐들어와 그 성을 빼앗아가다 왕이 장수를 보내 탈환하려 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군사를 크게 일으켜 빼앗으려 했으나 흉년이 들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근초고 왕은 북방의 요험인 수곡성을 입수한 지 5년 만에 고구려군에게 탈환당한 것이다. 이에 동 12월 근초고 왕이 하세하다. 부록 1. 진서의 백제사 모욕 개시. 102년 사직의 동지는 시종 백제에게 곤욕을 당했다. 진서의 편찬자 당태종 이세미는 그러한 굴욕을 사록상에 남기지 아니하기 위해 백제전을 쓰지 아니하고 이미 200년 전에 온조왕에게 토멸당한 마한을 들고 나와 한참 동안 장난을 벌였음을 위에서 누술했다. 그러한 당태종은 백제 근초고 왕이 평양성을 공함하자 곧 교활하게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백제사에 지대한 모욕을 가해놨다. 이 기록은 일석이조를 노린 것이다. 즉 첫째는 근초고 왕을 진동 장군으로 임명하다 함으로써 백제국을 동진의 복속국으로 만들자는 것이요. 둘째는 근초고 왕으로 하여금 낭랑태수를 다스리게 하다 함으로써 근초고 왕이 점령한 평양성이 한대의 낭랑군지였다고 우겨대려는 것이다. 당태종의 아들 위왕태가 꾸며낸 고구려 도평양 한낭랑군지야가 그들 침략 전쟁의 명분에 수많이 사용됐음을 졸저 한국 고대에서 자세히 밝혔다. 이것이 중국 역대 왕조사의 규범적인 선례가 돼 송서, 남제서, 양서, 진서 등에 백제왕으로 봉하다, 영동 장군으로 임명하다 등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당대 사가들이 백제왕을 격하시키기 위해 꾸며낸 그 소위 영동 장군의 영동은 이보다 200년 전 백제국이 외우에게 제수한 안동 장군의 안동에서 얻은 것 같다. 부록 1. 김부식의 백제사 모욕. 백제는 본시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로서 제8대 고위왕이 그 52년 오경박사 왕인을 응신조 외국에 보내면서 노노와 천자문 등을 전달했음은 일본 서기와 고사기가 역력히 전하는 바다. 김부식 자신 또한 고위왕이 오경박사를 일본에 보내기 121년 전에 백제와 신라 사이에 국서가 오고 갔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러한 김부식이 이제는 근초고 왕의 죽음에 당해 자기 모순적인 다음의 조사를 보냈다. 근초고 왕 30년 동 11월 왕이 돌아갔다. 고기에 이르기를 백제는 개국 이래 아직 문자로 사실을 기록함이 없더니 이에 이르러 비로소 박사 고흥을 얻어 비로소 서기를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고흥은 일찍이 타서에는 나타지 않으므로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겠다. 김부식은 백제사를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왜곡 오전해 놨다. 그는 백제사를 중국사에 부용시키기 위해 백제국이 중국의 본토 내에서 벌인 활동을 전하지 아니했다. 그는 삼국사기에서 북사운, 당서운, 두우통전운, 책부원구운을 연발했으며 김부식은 900년대까지 발간된 중국의 15개 왕조사는 물론 1005년 왕흠략이 편찬한 부원구까지 섭렵했음이 분명하다. 김부식이 본 그 많은 사서 중에는 백제국이 중국 본토 여러 지역에서 광대한 면적의 토지를 점령해 수세 기간 통치한 사실이 수많이 수록돼 있다. 아무리 금제의 압력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은 일체 쓰지 아니하고 그 위작에 봉책을 받았다, 조공했다, 따위를 주워 모아 민족사를 욕되게 해놨으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그가 하필이면 영주 근초고 왕의 죽음에 당해 이토록
백제국의 문화를 욕되게 하려 했으며 사상 드물게 보는 괴이한 일이다. 제3장 백제국의 위기. 1. 고구려와의 쟁형. 근초고왕이 하세한 후 그의 아들 근구수가 입하였다. 근구수는 그 부왕 근초고가 내침하는 고구려군과 백천지방에서 싸울 때 종군에 고구려군을 대파 수곡성의 서북방까지 적을 추적하고 장군 막고회의 경고를 받아들여 곡산지방에서 머물러 있다가 그 3년 만에 다시 평양성을 공격해 대전과를 거둔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2년 장인 진고도를 내진 좌평으로 삼아 정사를 일임하다. 11월 고구려가 북쪽 경계를 침범하다. 3년 동 10월 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하다. 11월 고구려가 내침하다. 5년 춘 3월 동진에 사신을 보냈던 것인 바 해상에서 악풍을 만나 되돌아오다. 하 4월 온종일 토우가 내리다. 6년 지력이 크게 유행하다. 하 5월 땅이 갈라져 깊이 50척, 너비 30척에 달하더니 3일 만에 다시 아물어지다. 8년 봄부터 6월까지 비오지 아니하다. 백성이 줄여 자식을 팔아먹는 자가 많으므로 관국을 방출해 그것을 다시 사 돌려보내주다. 10년 춘 2월 햇빛이 삼중으로 반짝이더니 공중에 큰 나무가 스스로 뽑혀지더라. 하 4월 근구수 왕이 사망하고 큰아들 침류가 입했다. 삼국사기는 이 대목에서 아비에 이어 위에 오르다 했는데 이는 이례적인 기술이다. 7월 동진에 사신을 보내 교관하다. 이해 9월 호승 마라난타가 진으로부터 오다. 왕이 맞아들여 공중에서 교를 세우니 불법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2년 춘 2월 한산에 절을 짓고 양민 10인을 출가시키다. 11월 침류왕이 사망하다. 아들이 어림에 근구수왕의 가운데 아들 진사가 입했다. 진사는 강력하고 용맹스럽고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지략이 많았다는 것이다. 진사왕은 반격하는 고구려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해 봄 국내 15세 이상의 사람들을 징발해 국경선에 성을 쌓되 청목령으로부터 북으로 거슬러 올라 팔곤성에 도달해 서쪽으로 꼬부라져 바다에 이르렀다. 이 기록 중 청목령이 개성 송악산이었음은 위에서 본 바 있으며 개성을 기점으로 해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간 팔곤성이 어디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근구수왕연대의 백제 국경이 오늘의 신계, 수안, 황주, 대동강과 재령강이 합류하는 황주군 삼면 절도리까지였으니 진사왕이 쌓은 방관도 대충 이 선을 따랐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성의 길이는 약 500리에 달했을 것이다. 추 7월 서리가 내려 곡식을 해하다. 8월 고구려가 내침하다. 3년 춘정월 진가모를 달솔, 두지를 은솔로 임명하다. 추 9월 말갈과 더불어 관미령에서 싸워 패하다. 말갈은 고이왕 25년 백제와 화허하고 이래 128년간 잠잠하다가 세대가 바뀌어져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말갈이 출몰하는 이 관미령은 그들의 근거지인 함경남도와 가까운 곳이었을 것이다. 삼국사기상 관미성과 관미령이 보이는데 관미성은 강화도요, 관미령은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미시파령 그곳으로 본다. 미시파령은 임진 상류, 춘천 동북부에 위치해 있어 말갈이 침입하기에 가장 용이한 곳이다. 5년 9월 병을 보내 고구려의 남쪽 경지를 공격하다. 6년 추 7월 꼬리별이 북하에서 나타나다. 9월
달솔 진가모의 명해 고구려를 칠 때 진가모가 도성을 빼앗고 포로 200명을 잡아오니 왕이 진가모를 병관 좌평으로 임명했다. 10월 구원에서 사냥하고 7일 만에 환궁하다. 7년 춘 정월 궁시를 중수하고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기이한 새를 기르고 기화요초를 심다. 4세기 말엽에 진사황이 시작한 이 궁실의 호화는 향후 25년간 여러 왕들에 의해 전통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하 4월 말갈이 북변의 적현성을 공함하다. 적현성이 강원도 이천지방이었음은 초고왕 45년기에서 본 바 있다. 초고왕은 말갈의 침노를 세원적으로 막기 위해 적현성을 쌓았던 것인바 그 6년 후 말갈이 이것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이제 이 공격으로서 탈취했으며 백제국은 적현성을 영원히 잃게 된 것이다. 추 7월 나라 서쪽 큰 섬에서 사냥할새 왕이 친히 사슴을 쏘아잡다. 8월 다시 횡하게 서쪽에서 사냥하다. 이 광개토 대왕의 급공과 고구려의 복소. 진사왕이 500리의 장성을 쌓아 대고구려 방어를 굳게 하고 궁시를 수축해 그 호사를 자랑하고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거기에 기화요초를 심으며 온갖 조류를 기르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즐기는 동안에 고구려의 불세출의 대영주 광개토 대왕 담덕이 등장했다. 담덕은 고국양왕의 아들로 14세의 태자가 되고 고국양왕과 함께 자주 출전했다. 담덕은 백제국을 공격해 그 실지를 회수할 소회가 깊었으며 그는 5월에 즉위하자 7월에 출병해 백제궁의 열성을 빼앗았다. 광개토 대왕의 백제 공격에 관한 기록이 둘 있는데 그 하나는 김부식이 기록한 삼국사 진사왕 8년기요. 둘은 고구려 왕조가 건립한 광개토 대왕의 훈적 비문에 게재되어 있는 대백제전투기다. 삼국사기는 고구려 왕 담덕이 병 4만을 이끌고 와 북변에 내침해 석현두 10여 성을 빼앗다 했다. 이는 광개토 대왕의 비문이 말하는 왕사율수군 토가잔국 군 수공취 18성에 해당하는 두 구절로 본다. 이 두 가지 기록은 이때 전투 상황을 여실히 전해주고 있다. 즉, 첫째, 광개토 대왕이 이끈 병력이 4만이라 했으며 이는 삼국사상 처음 보는 대규모 병력이다. 둘째, 왕사율 수군이라 했으며 이때 전투가 대동강과 서해상에서 행해졌음이 분명하다. 이 시점 재려 양국의 국경선이 재령강과 대동강이 합류하는 황주군 삼전면 절도리로부터 서해구 즉 진남포까지 약 100리 거리의 강하로서 이루어져 있었음을 위에서 밝혔다. 또한 평양성의 사명을 막을 수 있는 대동강 상류의 수곡성을 고구려군이 탈환했음도 위에서 본 바 있다. 광개토 대왕은 이 대동강 상류와 그 강구인 진남포 방면에서 수사를 발해 이 기병되어 있는 백제군을 불의에 찌른 것이다. 셋째, 백제군이 빼앗긴 성의 수를 삼국사기는 10여라 하고 비문은 58이라 했으니 이리하여 예성강 이북의 점령지를 다 잃게 된 것이다. 이때 백제군이 붕괴하는 상황을 삼국사기는 담덕의 용병이 능숙하다는 말을 듣고 감히 나와 항전하지 못하다 했으며 이때 고구려군이 출기불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승리에 도취한 진사왕은 재령 행궁을 장사들에게 맡겨두고 서울에 돌아와
향락과 유럽에 빠져 있었고 일선 장병들은 500리 장성의 굳건함을 믿고 방어를 소홀히 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광개토 대왕은 다시 전비를 갖춰 친히 수군을 이끌고 서울의 관구인 강화도로 쳐들어왔다. 강화도는 험고함으로 대왕이 군을 나눠 7방면으로 공격을 개시해 20일 만에 겨우 함락했다는 것이다. 광개토 대왕이 공함한 강화도의 관미성이 어느 정도 큰 것이었는지는 미상이다. 이보다 먼 훗날의 일이지만 강화도에는 사만 최대의 고궁성이 있었다고 동국여지 승남은 기록했다. 깊이 빠진 진사왕은 이 위급 존망지추에 있어서도 사냥 나가 1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며 마침내 구천에서 사망했다. 진사왕이 죽은 후 침류왕의 맏아들 아신이 입했다. 아신왕은 지기가 호매하고 말을 잘 달리며 사냥하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삼국사기의 전투기는 그 후 백제 측이 반격을 시도하다가 끝난 것 같이 돼 있다. 그러나 광개토 대왕의 비무는 고구려군이 다시 백제국의 성을 빼앗고 아리수를 건너 성을 공격하니 백제왕이 견디지 못해 남녀 1000명과 세포 1000피를 바치고 왕이 스스로 나와 항복하고 복속국이 되겠다고 맹세했으므로 58성과 700촌을 얻고 또한 백제왕의 아우와 대신 10인을 끌고 돌아오다 했다. 동양사상 찾아볼 수 없는 대영주 광개토 대왕은 이와 같이 출발해 동양 3국의 정치 판도를 뒤집어 놨다. 첫째, 그는 처음 백제국을 토벌하기 위해 4만의 병력을 동원했으나 백제국의 저항이 예상외로 약하니 그 병력의 일부를 신라에 직진시켜 신라 내물왕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실성을 볼모로 잡아갔다. 둘째, 강화도까지 빼앗긴 백제국이 응신조 왜국의 급사를 달리니 왜군이 레원했다. 왜군이 신라를 들이치니 급한 신라가 광개토 대왕에게 구원을 청했다. 대왕이 군사 5만을 보내 왜병을 격퇴하고 대마도로 건너가 대마 상도를 빼앗고 다시 왜병을 추적 북구주에 상륙해 응신조 왜국에 고구려의 반정왕을 등장하게 했다. 이 일본 열도 내에 고구려의 횡혈식 석실의 후기 고분이 널리 퍼져들고 오늘의 강상파부가 천황 기마족설을 재창하게 된 것이다. 셋째, 왕은 멀리 열하성 서북부 거부산, 즉 오늘의 적봉 지방에까지 쳐들어가 거란족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넷째, 군을 남만주 광영지방에 보내 모용씨를 쳐 숙군을 빼앗고 다시 열하성 소량지방에 진군해 모용희를 살해하고 고려 왕족 고운 부견의 왕으로 세우는 등 그리하여 동천왕 이래 1세기간 눌려오던 모용씨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서력했다. 다섯째, 대왕은 또한 멀리 산서성 이원지방에 진군해 건국 초기의 탁발규를 북쪽 산골인 평성으로 쫓고 태원지방에 고구려의 세력을 깊이 입수했다. 여섯째, 오늘의 북만주 훈춘지방에 진군해 동부여를 토멸하고 간도성과 연해주 지방을 입수했다. 광개토 대왕의 이 위협은 불과 17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모든 위협이 끝난 5년 만에 하세하고 다음 때 장수왕이 입하였다. 장수왕 또한 영명의 주로 그는 80년간 재위하였으며 이리하여 고구려의 동양 삼국 제압이 100년간 계속된 것이다.